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서울에 사는 김보건이라고 하고요. 지금 감독님이랑 같이 정석근 헬스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김보건 코치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요일 반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숙조 선수께서도 또 방문해 주셨네.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 그냥 욕 빼고 다 물어봐 주시면 돼요. 욕하셔도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마라톤 중이고 지금 현재 기록이 1시간 17분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1시간 17분 이게 지금 하프 기준이겠죠? 하프 기준이면은 상당히 수준급이죠. 잘 뛰시는 분이네. 입상권에 들어가는 실력이 되고 이제 여기서 하프 1시간 17분 정도 뛰신다 그러면은 풀코스 기준으로 하면은 2시간 4시간 7분대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은 나중에 이상구까지 가려면은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상구를 하시려면은 1시간 15분 14분 정도 가시면 14분 정도 가시면은 아마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기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정님도 오셨고 컨디션님 반갑습니다. 자, 박건숙님은 항상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늘 반갑습니다. 지금 맥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소맥 저는 오늘 술을 3차째 먹고 있습니다. 3차군요. 저는 오늘 감독님은 3차. 서버세리 했던 정석 헬스라이프의 회원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갔다가 제가 술을 좀 마시고 전주 내려와서 소맥을 계속 마시다가 지금은 고기는 우리 2차에서는 좋은 거 먹었죠? 네. 상당히 좋은 거 먹었습니다. 좋은 거 먹었고 지금 이제 원래 라면이 땡겨가지고 라면에 자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우탕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라면은 새우탕입니다. 새우탕 맛있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틈새라면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작게 나온다는데 그래요? 얼굴이 지금 제가 술을 먹었으니까 빨갛죠?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조깅 후 서킷 트레이닝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름을 밑밥을 뿌리듯이 그름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은 훈련 최고 시작할 때 사실은 기초 체력을 키워야 돼요.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킷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3주 동계는 짧기 때문에 3주를 하고 기간이 긴 하주리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달리는 전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좋아지는데 체력부터 키우고 해야 되니까 먼저 서킷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놓친 게 질문이 많이 지나가 버리가 놓친 것 같은데 또 동계 훈련은 서킷 트레이닝 제가 하고 있는 거 하고 또 언덕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계단 훈련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은 적절합니다. 물론 세 가지 다 하면 좋은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화면이 작게 나온가요? 저희들 얼굴이 크나요?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 분도 있고. 춘마 때, 그렇죠. 춘마 때, 우리 회원들 중에서 춘마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 제가 김수영 선수가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경 갔는데, 김수영 선수가 햄스트링 다쳐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냈어요. 원래 춘천 마라톤 우승 후보였어요. 저는 한 7, 8분 정도 예상했었는데, 다치는 바람에, 2, 3구밖에 못 돼가지고, 아쉽죠? 춘천 마라톤이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방되니까 서울로 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 이제. 김보건님, 이제, 현재까지 달리면서 큰 부상이 몇 번 정도고. 저는 진짜 큰 부상은요, 저 그 아킬레스건 다쳤을 때, 한 6개월을 제가 걷지도 못하고 뒤꿈치를 땅에 닿을 때마다 이제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뒤꿈치를 띄고 걸으면서 한 일주일을 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을
그냥 병원 왕래하면서 푹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길었던 그 부상 기간이었고, 크고 작은 거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부상이 있어가지고,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쉬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니까 그 다 나가시네. 아니야, 많이 놀았어. 복댕이님도 들어오셨네. 어서오세요. 복댕이님이 주문하셨구나.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냥. 지금 하고 싶으신 말.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새우깡님 반갑습니다. 이분 또 뭐 댓글 한 번씩 많이 올리시는 분. 0908님. 겨울철 훈련시 가장 기량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기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훈련을 찾는 게 맞는데 일단은 체력을 키우는 게 맞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언덕 훈련이고, 그리고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언덕 훈련입니다. 언덕 훈련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훈련 시키실 때 사실은 지금은 이제 4대강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모래사장을 못 뛰는데, 그 동계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빠지면은 모래사장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달리면은 물론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타이어를 나무에 묶어놓고 이렇게 앞으로 피치하면은 도움이 되듯이 납을 담은 조끼에 주머니가 많아요. 주머니가 한 수십 개가 있어요. 납이 무겁잖아요. 상당히 무거워요. 핍이. 그거를 주머니마다 이렇게 다 채우면은 35kg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15kg부터 단계 올려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채우고 15kg에서 20kg를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리 힘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납조끼를 벗고 스피드 훈련, 질주 훈련을 하면은 기록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만들었어요. 1년에 서브3 한 명 없는 상태에서 13명을 만들었고, 그리고 2시간 이상구 주자를 4명을 만들었어요. 34분, 33분, 39분 주자를 이렇게 4명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근데 납조끼 무거운 걸 해가지고 포장도로 뛰시면은 무릎, 발목 착설납니다. 그거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갑자기 좀 많아져가지고. 엄청 많아 질문이셨네요. 질문 아무거나 해주세요. 근데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고요. 족저근막염은 뜨거움을 받아가지고 아픈 부위 마사지 하시면 도움되고, 둥근 물처럼 이렇게 굴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했거든요. 꾸준히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킬레스 뒤꿈치 쪽 부상은 이거는 진짜 제일 힘든 부상이에요. 아킬레스는 안 다치는 게 답이고, 가장 부상 중에서 무서운 부상이 아킬레스 근이에요. 저도 이 아킬레스 부상 당하고 기량이 급격하게 하락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가 1000m 2분 25초까지 뛰었어요. 최고 빨리 뛰었을 때. 마스터즈 왔을 때도 2분 3초, 31초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1000m 이야기 하는 겁니다. 15초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킬레스 다치고는 이제는 지금은 이제 3분도 뛰기 힘들 정도 기량이 됐어요. 아킬레스는 다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쳤다 그러면은 힐업을 시켜가지고 뒤꿈치를 덜 사용하게끔 하이힐을 신듯이 뒤꿈치를 깔창을 높이면은 아킬레스 사용 범위를 적게 되고 테이핑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니까 거기에 가장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은창님 감사합니다. 정석근 사관학교 정석근 헬스라이프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김보건 코치님이 한번 추천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전주 와서 이렇게 또 그쵸, 언덕 훈련 열심히 하시고 예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세요. 김보건 코치님 음주 소주도 하시니 궁금하대요. 대회 기간 중 금주 기간 그거는 풀코스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주일 남으면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은 독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절대. 그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대회 하루 전날에 먹는 거는 대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대회 전날에 술 먹으니까 10kg는 제가
경기도 도민체전 때 10등 탑10 엘리트 포함해가 탑10을 3번 했고 경북에서 마스터즈에서 1등까지 한번 하고 했는데 그때 전날에 사실은 술을 제가 좀 많이 먹었댔어요. 근데 10kg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프 풀코스는 데미지가 상당히 가는데 풀코스는 대회 술 먹은 날 그 다음날 대회 포기를 했어요. 그 정도예요. 풀하고 술하고는 상극입니다. 술은 안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분 있네, 좀 코치님도 그렇고 보건 내성을 신는 요즘에는 신시던데. 아디다스 카보나? 아디다스로 해서 문자로 그다음에 각자의 장단.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디다스에 신시던데 알파를 신어보셨다면 장단점. 알파가 그거죠? 알파가 그 나이키 알파 말씀. 알파 플라이지. 그렇죠. 나이키 알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키 알파는 솔직히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카보나만의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무조건 훈련할 때 카보나를 신어라 라고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보나가 없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카보나 없는 그 런닝화를 신었잖아요. 그거를 신고 조깅을 하고 정말 중요한 대회나 중요한 그 훈련 있을 때 카보나를 신으면 오히려 카보나의 장점이나 극대화를 더 몸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신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좀 첨언하겠습니다. 오늘 상암에서 우리 김보은 코치가 하프 우승했고 여자 하프 우승을 했는 유승아 선수가 1시간 23분대가 우승을 했는데 거기 같이 사시는 옆지기가 이지원 선수입니다. 저 2년 선배인데 이거 안 드세요, 근데. 먹어. 이거. 너 먹어. 이거 감독님 건데 왜 라면 안 드세요? 저는 지금 다 먹었는데. 알았어, 먹을게. 그래가 그 형이 지난주에 10km 36분을 뗐어요. 옛날에 한때 2시간 27분 뛰는 분인데 오늘 자기가 36분 뗐다고 저보고 덤벼 나더라고. 그래가 36분이면 좀 뛰었네. 그러면 좀 형 몸 안 좋을 때 내가 덤빌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형이 그 앞주에 10km를 40분을 뗐어요. 일반 신발을 신고. 근데 지난주에 카보나 알파 플라이를 신고 36분을 뗐어요. 거리는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카보나를 신으면은 트랙 바퀴당 2초 이상 차이가 나요. 한 바퀴당. 그리고 또 시합 그게 있기 때문에 시합 뛰면 또 더 빨리 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시합 때면은 카보나 신고 그리고 강한 훈련할 때는 신고 보통 훈련할 때는 일반화를 신는 게 좋고 심지어 나이키 서폰을 받고 있는 엘리우드 킵초게 지금 세계 랭킹 2위로 내려왔지만은 자 엘리우드 킵초게도 카본이 빠진 알파 플라이, 베이브 플라이를 신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대회 때만 카본이 들어간 신발을 신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본은 튕겨주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근육이 해야 될 부분을 카본화가 대신해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근육 성장을 저해시키고 나의 기록을 좀먹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킵초게가 나이키 소품 받으면서 계속 카본을 안 신을까요? 카본이 빠진 신발을 신습니다. 나이키에서 줍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카보나를 계속 신으면 카보나의 부상이 틀림없이 오니까 그거는 세계적인 마라톤 논평에서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엘리트 선수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카보나 신는 거 아주 나쁩니다. 초보자들 나이키 카보나 신잖아요. 그거 신으면은 근육이 성장 안 합니다. 뭉쳐버립니다. 신발이 해버립니다. 근육이 할 걸 아무것도 안 합니다. 혹시 누가 모르고 카보나 신으라고 초보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잘못. 그럼 왜 킵초게는 카보나 빠진 신발 신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발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목숨을 걸고 감히 장담하는데 카보나는 근육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독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고요. 내년 풀코스. 내년 풀코스 대회 기준으로 매주 훈련 스케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는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감독님 JSG 싱글렛 구매하고 싶은데 싱글렛 구매하고 싶다는데요. 겨울이라 가지고 이번에 싱글렛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거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거 드릴게요. 오늘 라이프 마라톤 오신 거 봤어요.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영상을 사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이랑 사진 찍으셨나요? 오늘 감독님은 라이프 마라톤 대장에 와서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이제 많은 러너분들이랑 소통하고 그래도 감독님을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혹시 사진 찍으셨는지. 진짜 장거리 할 때 4.5면 정석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찝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4점은 순간이고 케이던스는 올리면 넘어간다. 오, 이거 고수인데 고수 냄새가 그러니까 팍팍 나는데요. 이분은 진짜로 감독님 팬이시다. 찐팬이시다. 찐팬. 3시간 50분. 그러니까 이거 아까 뭐야? 여기 눌러야 돼. 여기 눌러야 돼요?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내년 이거 내년 풀코스 기준. 풀코스를 풀코스 기준인데 준비한다 그러면은요. 3시간 50분 기준. 일단은 거리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격적인 시즌이 아니니까 체력 훈련을 키우시되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2주에 한 번씩 100분에서 120분 사이에 시간주를 하세요. 거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뛸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꼭 채우십시오. 100분에서 120분입니다. 100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대회가 앞두고 한 8주에서 10주가 남잖아요. 10주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러닝 위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직장인이니까 주말에 장거리 훈련을 최소한 30에서 35km를 6번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아까 이제 100분에서 120분 줄 하라 그랬죠. 그거를 나중에 대회 앞두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100분에서 120분 줄을 장거리 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풀코스 걷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3시간 50분 정도 330까지도 사실은 인터벌 훈련 기록은 확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언덕 훈련 기록이 확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시간주만 떼어줘도 그 정도 기록은 33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자세 교육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자세의 자기 부분이 한두 가지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바꾸시면은 기록은 진짜 10분에서 20분이 확 단축될 거예요. 그렇게 자기 거를 찾아보세요. 트랙에서 장거리는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하지 말하던데 혹시 맞을까요? 트랙에서 장거리 훈련? 솔직히 한쪽으로만 도니까 부담이 안 된다고 100%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몸을 기준으로 하면은 좌측이 우측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왜? 간보다는 심장이 더 무겁죠. 심장이 더 크죠. 그래서 좌측이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트랙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죠. 자, 그런데 반대로 달리잖아요. 반대로 달리면 오히려 조금 더 기록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한쪽에 계속 이 체중이 실려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왼쪽에 데미지가 당연히 많이 가겠죠. 자, 근데 이거를 트랙 훈련은 정확한 거리에서 훈련하고 정확한 페이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트랙입니다. 근데 천천히 달릴 때는 굳이 트랙을 달릴 필요는 없겠죠. 근데 빨리 달리고 내가 어떤 인터벌 훈련이라든가 정확한 기록 페이스로 달리려고 하면 트랙만큼 중요한 데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트랙 훈련을 이런 부담 속에서도 달리려고 해야 된다면은 조깅을 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8레인, 9레인 쪽으로 해가지고 외곽에서 조깅은 시계 방향으로 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근데 서울 쪽에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달리시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트랙에서 장거리 부담이 되고 케이던스 까라띠 오케이. 저는 훈련 때 일반 편한 거 신고 풀대는 발바닥 물집 때문에 카본 하시네요. 오우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맞아요. 평상시는 일반 안 넘어가게 해. 근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꾸 건드리면 자꾸 뒤 빠지려고 하잖아. 막 건드리지 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열악해요. 지금 급하게 이걸 해가지고 급조해가지고 좀 열악합니다. 근데 넘어간다니까. 이게 좀 눕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눈에 익은 보스턴 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김보선 선수 노랑 파랑 기대는데 네? 건색 잠시만요. 셔틀버스 기다리는데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캘리포니아 샌드라입니다. 방금. 누구야? 외국인인데. 외국인이지. 샌드라 아세요? 감독님? 아, 산드라. 샌드라 알아요? 여자분, 와, 근데 한국말 이렇게 잘하신다고? 아, 한국에 살다 갔어. 대구 분이야. 아, 그래요? 대구에서 살았어. 반갑습니다. 셔틀. 50분대 서브 3 주자가 이사구 주자가 되려면 가장 추천하는 훈련 방법. 50분대 서브 3 주자가. 50분대면 혹시 뭐 59분이 될 수 있고, 그렇지. 51분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가기가 힘든 이사구. 인데 거기서 그렇죠. 성장하기가, 이사구로 먼저 가고 이상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사구 목표인가? 그렇죠. 이사구. 왜냐면 50분대니까. 50분대니까. 그러니까 이사구. 그러면은 훈련으로 1분 줄이는 거는 진짜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록대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수 레벨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폭을 한 2cm 늘리면은 기록이 한 4, 5분이 단축이 돼요. 근데 보폭 내지는 케이던스를 올리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케이던스를 올릴 것이냐, 보폭을. 자, 케이던스 올리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나는 보폭을 꼭 올려야 되겠다. 그럼 탄력이죠. 탄력을 하려면은 뭡니까? 바로 언덕과 계단 훈련을 하시면 되고, 나는 꼭 케이던스다. 케이던스가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케이던스가 분당 180이다. 그러면은 185로 올리는 방법은 피치 훈련을 언덕에서 피치 훈련 하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언덕 피치 훈련은 뒤꿈치가 전혀 닿지 않아요. 그러면 킥력이 엄청 강화되면서 나중에 평지 로드를 가면은 케이던스가 자연스럽게 10 정도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기록이 2분이 아니고 진짜 한 5분, 7분, 8분이 막 단축이 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최경수 선수도 언덕 피치 훈련을 통해서 1시간 12분, 13분 하프를 뛰다가 갑자기 1시간 8분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경수 선수가 최고 선수가 됐습니다. 제가 상당히 케이던스 훈련 관련돼가 언덕 피치라든가 이런 거를 피치 훈련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남평 선수가 안 믿다가 최경수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 선수가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최경수 선수가 하라고 한대. 그럼 내가 하라고 할 때는 왜 안 했어? 형님 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지도가 정석권보다 최경수 선수가 높으니까 최경수 선수가 이야기하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안 믿어요. 그런 거예요. 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사구 정도 하려면 10km나 하프 스피드는 얼마나 나와야 할까요? 이사구 정도 하려면. 지구력을 가진 사람과 스피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 이사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스피드형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10km 기준으로 얼마 뛰어야 되냐면은 7분대, 6분대 후반 이렇게 뛰어야 되고, 내가 정말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37분 중반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38분 뛰면은 이사구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스피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35분대를 뛰어야 됩니다. 이게 장거리가 사실은 마라톤의 생명인데 장거리 없이 진짜 체질이 있잖아요. 나는 동물도 육식형이 있고 풀을 뜯어먹는 초식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때에 따라서는 초식형은 지구력이 좋지만 스피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식형은 스피드는 좋지만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진짜 잘 뛰시네. 하프 기록이 117, 1시간 17분이고요. 10km는 34분대인데 10km에 비해서 하프 기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전에 뛰면은 무엇이 1시간 14분 정도에서 한 5분대, 15분대는 나와야 돼요. 15분은 뛰어야지. 15분은 뛰어야 돼요. 그래도 34분을 뛰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체질인 아까 말했지만은 스피드형 주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주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거리 훈련, 지속주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장거리에 대해서 후반에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15km부터 페이스가 많이 다운될 거예요. 맞습니다. 15km 이후로 공략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속주를 예를 들어서 15,000미, 16,000미, 때로는 20,000미까지 하시면서 DCM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하프 1시간 15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정아린님인데 말씀 입상하셨던데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날 만나뵙고 싶었는데 인사 제가 알면 먼저 인사드렸을 텐데. 네. 서브5를 달성하고 싶은데 장거리 훈련이 중요하겠죠. 내년 서울 동마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묻고 따지지도 말고 3시간 달리기, 4시간 달리기를 주말에 하셔야 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를 하시면은 아마 안 걷고 달릴 수 있습니다. 서브 5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부근 선수 술 자주 마시나요? 자주 마시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제가 자주 마시나요? 자주 마시지. 술은 좀 좋아합니다. 근데 잘은 못 마십니다. 거짓말. 네. 현재 하프 135인데 첫 풀 목표를 방어적으로 330 잡는 게 좋을까요? 135? 135. 135인데 330이 그러면 원래는 저기 330을 하시려고 하면 하프를 1시간 한 38분에서 한 39분만 뛰어도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사람마다 좀 체질이 있는데 135 정도 하시면은 사실은 3시간 25분에서 23분 때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현재 하프 기록에 비해서 스피드가 지구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리 훈련을 좀 더 집중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맞아. 그 잘 뛰시네. 잘 뛰- 5km 기록 단축에는 어떤 류를 가지고 5km면 5km는 200 내지 300m 스피드나 짧은 언덕, 인터벌. 60m, 70m 이런 인터벌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절대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지고 훈련 조깅 끝나고 질주를 100m짜리를 한 2개에서 4개 정도 해주시면은 단기간 내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질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0km 3분 40분 2번 JTBC 첫풀 3시간 9분 싱글 하셨네. 와우. 내년 4월 대구를 서브3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이거 연습하시면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데 이거는 가능성 많네. 조금 이제 대구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더울 수 있어요. 그게 변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 40분 뛰었는데 싱글 한 거면은 그냥 적당히 뛴 그런가요? 거고 싱글이 이제 3시간 몇 분이요? 9분. 9분이면 조금 아쉽네. 이제 3시간 한 6분, 5, 6분 정도까지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훈련을 좀 더 하시고, 맞습니다. 글쎄 조금 서브3 가려면 이번 겨울에 상당히 조금 고생을 하셔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달리시네. 계단 훈련 한번 해보세요. 계단 훈련 하시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대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제주대에요. 한번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갈게요. 10km 37분 후반. 잘 뛰신 분 들어왔어요. 하프 1시간 24분, 풀 3시간 4분. 이분 좀 아쉽다. 3시간 4분인데 60형인가요? 그렇죠. 장거리가 그치? 많이 부족하겠네요. 이거는 좀 거리주가 필요하신 분. 많이 부족합니다. 하프에 비해서도 그러네. 60동물에 치타, 사자, 호랑이. 근데 이거는 장점 아니에요? 오히려 스피드는 자기 장점이 많지만은 그게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자꾸 먹으면 안 돼요. 편식하지 마세요. 그죠. 하기 싫은 걸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프 1시간 34분, 풀코스 3시간 24분, 케이던스 195 나온다고요? 와, 개던스 좋네. 보폭이 114 정도 나오고 보폭을 늘리고 싶은데 보폭 늘리는 훈련은 남자분이신데 성함 보니까 케이던스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오시네. 195면 잘 깔아뛰는 것 같아 스타일이. 엄청 쇼피치로 뛰시나 보다. 근데 그 장점을 잘 살리시고 이게 보폭을 키우려 그러면은 계단하세요. 탄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계단 훈련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질주도 좋습니다. 5km 17분 30초면 와우 잘 뛰시네. 수준급이시네요. 아까 그분이네. 마라톤 어떤 식단이 좋은가요? 체익도 괜찮은가요? 또 하루 3식 하면 되는지. 많이 잘 먹고 훈련 많이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자면은 되는데 아무래도 잘 뛰어야 됩니다. 대회 일주일 남겨놓고 식단을 조금 신경 쓰는 게 좋고요. 술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대회 전날 하루 전날에 고탄수화물 저탄수화물 아닙니다. 단백질 지방 절대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위주로 일요일 되면 토요일 날 드시게 되면은 축적된 에너지로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근래에 올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번 제마에서 딱 3시간 송기장 하프 1, 2, 3 나왔는데 이거 하프 스피드 좋다. 1, 2, 3이면 잘 뛰시네요. 내년 동마에서 2, 4구 가능할까요? 1, 2, 3에 하프 1, 2, 3인데 내년 동마 2, 4구 안 돼요. 하프 안 됩니다. 하프 1, 2, 3 안 됩니다. 하프 1, 2, 3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풀코스 기록 보면은 한 번에 그렇게 왜냐하면 상당히 고수예요. 상당히 1, 2, 3이면 진짜 잘 뛰시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스피드 서브3를 못했잖아요.
서브3를 못했기 때문에 서브3를 했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에 그렇게 기록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긴 있죠. 훈련량을 내가 한 달에 한 400km 한다 그러면 600km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훈련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트렌드를. 자, 그게 아니고 하고 싶다 그러면 자세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꾸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기록이 갑자기 풀코스 기록이 10몇 분을 단축한다? 그것도 고수, 초고수에 속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아니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오늘 그 류승아 누님이 1, 2, 3을 뗐잖아요. 하프. 그렇지. 그 어려운 코스에서. 승아 누님이 2, 4, 9를 했나요? 247까지 했어요. 했었어요? 247을 했는데 그때 247 했을 때 하프 1시간 18분 뗐어요. 네, 승아 누님은 18분까지 뗐어요. 하프를. 근데 이제 풀을 떴는데도 247까지. 그러니까 뭐 그 247도 잘 뛰신 건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하프에 비해서 풀 기록이 풀코스가 하프 곱하기 2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플러스 10분 정도 하시고 장거리 훈련 안 하면 15분 플러스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킬레스 건염 부상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혹시 조언? 아킬레스 건염은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그 건염 걸린 다리는 일단 안 쓰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안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위를 저는 매일 찜질 해줬거든요. 진짜 아팠을 때는 맨날 얼음찜질도 해주고 냉찜질 해야 돼. 온찜질 하면 안 됩니다. 네, 냉찜질 아킬레스건은 손으로 이게 주물르면 큰일 납니다. 많이 만져도 안 돼요. 행땡버블입니다. 그 건염 자체 걸렸는데 거기를 계속 주물러주면 그게 오히려 더 전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근데 매일 그 운동도 못했지만 아파서 운동 못했지만 그 아이싱을 맨날 해줬습니다. 하이힐 신는다 생각하고 뒤에 신발 깔창을 한 1cm 정도짜리를 높이세요. 그러면은 1cm 동안 높아진 아킬레스가 더 이상 유격이 이렇게 이만큼씩 벌어지다가 요만큼씩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킬레스 사용 빈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아이싱이라든가 절대로 이렇게 주무르면 안 됩니다. 엄청 화냅니다. 그리고 스피드 훈련하게 되면 안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염제 꼭 드십시오. 소염제. 맞아요. 진짜. 주말 2-3시간 장거리 훈련 때도 카보나보다는 일반화를 추천하시나요? 2-3시간 장거리 훈련 때도 일주일에 저는 카보나 2번 씻는 것이 허용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훈련하는데 카보나 2번 씻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5번 훈련한다 그러면은 2번 정도 씻는 거는 제가 허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많이 신지 마십시오. 근육이 화를 냅니다. 근육이 일을 안 해버립니다. 약간 2-3시간 장거리 훈련할 때 일반화 2-3시간 장거리 훈련할 때 일반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번은 카보나 신어주고 한 번은 장거리 할 저도 때 그렇게 일반화 생각해요. 신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정말 빨리 뛰어야 되겠다. 야 오늘 내 경쟁자한테 이기고 싶다. 대회처럼 뛰고 싶다. 그러면은 카보나 신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화 신으십시오. 무조건 일반화 신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화를 신다가 카보나를 한번 신으면 그 카보나의 진가를 또 맛볼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카보나 신는 것보다 일반화를 한 번씩 좀 번갈아가면서 그 2-3시간 장거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속도도 되게 그러니까 이건 LSD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 카보나가 아닌 그냥 일반화를 신고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마 3시간 1분 나왔고 종아리 근육 파열 12월까지 쉬고 잠시만요. 12월까지 쉬고 1, 2, 3 준비해서 대구 4월 마라톤에 서브3 가능할까요? 12월까지 쉬고 그 하프 1, 2, 3을 준비해서 근데 이거는 좀 아직까지 1, 2, 3을 하신 게 아니어가지고 제 말은 어쨌든 3시간 1분 뗐대요. 3시간 1분 됐으면은 내년 대구 마라톤에서 서울에 대구에서 얼마 뛰려고 한다고? 서브3. 그럼 뭐 조금만 더 줄이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근육 파열이고 이래서 근육이 이게 인대 손상이 뼈보다 오래 가요. 뼈는 보통 2주 지나면은 진물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서 3주 차에 보면은 붓기 시작하고 3주만 조심하면은 4주 차부터는 이제 거의 붙어 가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한 6주 가겠지만은 뭐 40대까지는 빨리 붙어요. 20대는 금방 붙지만은 자 그때 내가 근육이라는 게 이게 종아리가 비복근 제2의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체에 피가 70%가 몰려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잘 때 다리를 조금 심장보다 높게 이렇게 베개 쿠션에 놓고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종아리 마사지를 해서 이게
피로를 풀어줘야지 원활하게 이 로테이션이 되면서 심장으로 다시 피가 다시 잘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종아리가 부실하게 되면은 근육 파열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피로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종아리를 잘 다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게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 가슴에 있고 이 종아리에 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마사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진짜. 만약에 찜질을 하게 되면은 뭐 냉온 찜질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파열된 상태면은 파열된 상태에서는 온찜질이나 온찜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자, 이 근육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끊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혈관이 요만한 혈관이 있잖아요. 이제 뜨거운 게 들어가면은 팽창해가 이만해져요. 자, 뭐 어떻게 돼요? 그럼 피가 더 출혈이 더 생기고 야가 더 화를 내겠죠. 이때는 수축을 더 해야 돼요. 자, 찬게 얼음 찜질 해버리면 냉찜질 해버리면 여기에 수축이 돼가 작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가 나고 출혈이 있고 많이 부었다는 거는 지금 출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냉찜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주변을 잡아줘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보폭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보폭이요? 저 한 1m 55 정도, 오늘 하프 기준이면 한 50은 넘죠? 그러니까 55 정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요? 어. 한번 봐볼게요. 50은 넘은 거예요? 60 넘지 않을 거예요? 하프에 네가 60 넘지는 않아. 아니, 네가 내가 180 한 6 정도 나오니까 케이던스가. 그렇죠. 186 나오니까 60, 한 60몇 나왔을 것 같은데? 그만큼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155. 케이던스? 아니야, 보포는 모르잖아. 케이던스는 186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보폭이 나오나요? 보포 나오지. 케이던스 얼마 나왔는데? 케이던스 잠시만요. 런닝 회전수 180. 180밖에 안 나왔어? 네. 그러면은 158에서 160 가까이 나왔겠네. 보폭은 안 나오네요, 제 거. 이게 보폭은 안 나오네. 런닝 회전수 180. 오늘 보폭 나온다. 160. 161 나왔네. 160 나왔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뛴 그겁니다. 나오나? 네. 열심히 떴어요. 이게 엘리트 주법이에요. 상당히 이게 탄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절대 안 되는 주법입니다. 질문이 갑자기 엄청 많아지시네.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대답 다 못 해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것도 있는데 자, 하나씩 해드릴게요. 한번. 놓쳐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정보의 홍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질문이 오면 갑자기 초기화가 돼요. 자, TT 훈련과 인터벌 훈련 둘 다 스피드를 올리는 훈련 중 짧은 인터벌이 스피드 올리기는 더 좋은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근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 시기에 짧은 거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회 앞두고는 롱인터벌 위주로 해야지 풀코스를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 선을 만들고 선을 연결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고 그러고 이제 어떤 집이라든가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짧은 것부터 해서 연결해서 길게 연결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또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내가 스피드가 부족하다면은 시작은 짧은 것부터 하는 게 낫죠, 사실은. 자, 제가 평발인데 트레일러닝 30km 지나면 발목부터 가자미 근처가 땡기는 통증이 느껴져서 체력은 남는데 아파서 대회를 포기합니다. 분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10km 48분 주자이고 월 140km 정도 뜁니다. 월간 거리 양이 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네. 아니 트레일러닝 30km면은 엄청 많이 대회를 훈련 양에 엄청 비해서 많이 뛰시는 트레일런을 뛰시면서 이제 여기에 근육이 사실은 성장되지 않은 근육이 많이 사용되다 보면 과부하 걸리고 그간에 약한 부위가 당기고 때로는 심해지면 부상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 월간 거리 양이 솔직히 너무 적어요. 거리를 140면 적네요. 훈련 양을 조금 일주일에 훈련 양을 한 3번 하는 거를 4번으로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훈련하는 거리보다 한 시간을 한 10분에서 20분을 늘리시면은 기량이 주력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마라톤 코스는 어려운 편이었나요? 어렵죠.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날씨가 좀 도와줬고요.
어려운 편, 쉬운 편은 아닙니다. 업다운이 좀 많은 코스고 흙길까지 있으니까 주로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맞습니다. 어이구, 질문이 엄청 많네. 뭐 보고 아닌 거는 좀 건너가더라도 놓치더라도 어쩔 수 그렇죠. 없으니까 5km 심폐지구력 끌어올리기가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km가 심폐지구력 끌어올리기가 심폐지구력 끌어올리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5km가 꼭 그거는 정답은 아닌데 때로는 이렇게 5km TT 같은 경우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5km TT를 3개 정도 하는 거 많이 하면 4개 정도를 해가지고 대회 풀코스를 앞두고 실시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5000m 뛸 때 15분 중반을 뛸 때 같은 경우는 한 16분 후반에서 시작해가 16분 중반으로 하다가 마지막 거 하나 정도는 15분대 후반 이렇게 내 베스트 기록에는 도전 못하겠죠. 왜냐면 회복이 좀 타이트하면은 베스트 기록에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뛰면은 뭐 2시간 20 몇 분 뛴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가 5000m를 한 3개에서 4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3000m 5개 하는 효과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일단 유튜브 보면서 응원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급성 아니면 시간 지나면 온열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급성 아니면 맞습니다. 온열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강한 훈련을 한다 하면은 크게 아주 가볍게 훈련했을 때는 크게 근육이 힘들지 않는데 강한 훈련을 했을 때는 근육이 상당히 팽창돼 있고 지금 어떻게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근육이 예를 들어서 찢어졌다. 그러면은 운동이 안 찢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미세한 근육 모세혈관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야구 선수도 바로 끝나자마자 투수가 아이싱을 하죠.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큰 혈관 떨어지면 운동을 못 하지만은 미세혈관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계속 나겠죠. 출혈이 속에서. 그러면 수축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응고가 되니까 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가장 좋은 거는 30분 안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맞습니다. 늦어도 1시간 안에 해주는 게 좋고요. 1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냉찜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근육은 거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게 좋습니까? 뜨거운 온집 피가 나오고 이렇게 출혈이 생겨가지고 부었는 게 아니면은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겁나게 빨리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피가 돈다는 거는 피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 활동이 원활해지죠. 그러면은 세포 활동이 원활해지고 손상된 근육이 빨리 회복이 되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미세한 근육 손상은 그런 식으로 다시 생성이 되는 게 소멸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1시간 지났다 그러면은 냉찜질은 굳이 붓기가 있다는 거 빼고는 특히 부었는 거 말고는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찜질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자, 초보 러너입니다. 속도를 만들고 거리를 늘리는 게 좋나요? 거리를 늘려놓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을까요? 초보 러너인데 자, 속도 계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하고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많이 하나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 우리 회원 중에요. 오기 전에 저한테 자기는 2시간씩 매일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걸었대요. 근데 체중이 빠지지 않고 자꾸 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뚱뚱한 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짜증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석근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50m든 100m든 빠르게 뛰어봐라. 2시간 걷는 사람보다 살이 많이 빠질 것이다. 체중에 변화가 생기고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 말 먹고 밑자의 본전이다. 에라 모르겠다. 50m 뛰어보자. 100m 뛰어보자. 그래놓고 3분 걷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일주일을 했더만은 갑자기 체중이 확 떨어지더래요. 정석근이 무당 아니네. 날파리 아니네. 이거야? 좀 더 노력을 하니까 나중에 100m가 아닌 좀 더 긴 거리를 뛰었겠죠.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면서 이거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찾아왔을 때 이미 42분, 43분을 뛰는 고수가 돼가 왔어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겠죠. 그랬는데 제가 자세 교육을 하니까 37분을 뛰어버려요. 10km를. 그래서 이거는 그러고 이제 계속 저한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100m를 뛰든 50m를 뛰든 뛰어야 근육이 자극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100m 5개 뛰는 사람하고 2시간 걷는 사람하고 나중에 5km 달리기 하면은 100m 5개 뛰는 사람이 이깁니다.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년 오프라인 클래스 정보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DM 따로 보내주시면 좀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오프라인 클래스를 이게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지만 상시 모집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좀 DM 해주시면 따로 말씀해드릴게요. 저한테 뭐 문자나 네, 뭐 감독님이나, 남겨주시면 네, 되고 저희 사실은 이제 수요일반 마라톤 준비하는 반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부터는 하반기 훈련을 새로 시작합니다. 6개월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 반에 특수반이라고 있습니다. 짧은 거 위주로 스피드 위주로 하고 있지만은 마라톤 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오시면 오히려 수요일반보다 기록은 더 좋은데 거기는 소수 정예 인원으로, 왜냐하면 제가 같이 떼어줍니다. 베이스를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절대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조금 일반 마라톤 훈련하는 데보다 비쌉니다. 거기는 오시면은 기록은 파격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특수반은 인원이 나가고 들어가는 인원이 뭐 가끔 생기는데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나가면은 이제 순위별로 내가 받아주는데 마라톤 수요일반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 찼는데 미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하면 중간에 또 이탈하는 분들이라든가 정말 간절한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두 명 정도는 또 추가로 받아줄 수 있는데 많이는 못 받아줘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오늘 10km 뛰고 걷기 힘들 정도로 오른쪽 비복근이 아픈데 지금 당장 냉찜질 할까요? 늦었죠? 늦었죠. 온찜질 하세요. 자, 온찜질 하시고요. 자, 경찰 시험 준비 사고로 다쳐 2년간 재활하다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달리기 2km 7분이 만점인데 2000미를 7분이 만점인데 살도 찌고 참 힘듭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 훈련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저한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특수반, 월요일 목요일 특수반인데 제가 지금 기나 특공대에 또 경청화대라든가 이게 특수부대 관련된 쪽으로 합격을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불과 올해 봄에 있었던 6명 선발할 때 거의 20몇 명이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 이미 한 50명 이상이 지원했지만은 그 중에 경찰 내에서 가는 게 있고 그냥 특수부대 출신 중에서 경찰특공대에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경찰 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시면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거기서 경찰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3명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 3명이 1등, 2등, 4등을 했어요. 이상한 건 누르지 말았죠. 감독님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등, 2등, 4등 하니까 3명이 다 합격했어요. 6명 뽑으니까. 그게 달리기가 되면은 다 되는 건데 2000미 6분 59초가 만점이죠. 7분이면 점수가 바로 까집니다. 자,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자세로 하는 게 좋고 제가 특수반 같은 경우는 체력 훈련을 30분씩 시킵니다. 체력이 돼야지. 자, 미니멈급 48kg짜리가 헤비급한테 100방 때리고 헤비급이 한 방만 때려버리면은 미니멈급은 죽습니다. 기절합니다. 그것 때는 체력입니다. 체급과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합격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체력 훈련도 많이 시키고 결국은 자세입니다. 저한테 자세 교육 받으면은 9분 때 뛰는 분들이 바로 7분 중반을 뛰어요. 1분 30초 확 줄어요. 몇 년을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몇 초를 못 줄여가지고 고생하던 사람도 제가 왜 특수반이 유명해졌냐면은 학원 꼴찌하는 친구를 제가 2달 만에 학원 1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학원에서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게 결국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체력입니다. 그냥 체력 훈련하고 훈련을 제가 특수반은 상당히 빡세게 시킵니다. 그거는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아까 질문하신 분은 지방 사시는 것 같아요. 지방이면 좀 힘들겠네. 그렇죠.
근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DM이나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뭐 실제로 앞에서 그 가르쳐드리지 못해도 DM으로 그래도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답변해드립니다. 물어보시면 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클만 타다가 처음으로 4km 열심히 뛰어봤는데 평패 4분 40초가 나왔습니다. 잘 뛰시네. 4분 40초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내년 대구 마라톤 10km 45분, 10km 45분. 조깅 패스 몇 분 훈련해야 될까요? 조깅하고 조깅 개념하고 그 지속주 개념하고 정확히 잡아야 돼요. 지금 4분 40초 정도 뛴다 그러면은 4km를 4분 40초 했다. 46분 정도 다 뛴다 그러면 10km 그대로 뛰면 46분 정도 실력이 됩니다. 그죠? 46분 실력인데 46분 실력이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45분 가려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근데 거리를 10km까지 뛰려고 하면 더 밀리겠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48분에서 49분 정도 실력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3, 4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려고 그러면은 인터벌 훈련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훈련 양도 좀 늘리고 꾸준히 준비하면 4월 대회니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산 있죠. 그쵸. 예. 저도 승산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훈련 없이 부상 없이 하시면 동마 준비를 위해서 슬슬 마일리지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다. 조깅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밖에서 너무 추워서 쉽지가 않네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근데 이거는 약간 의지의 차이죠. 추워도 옷을 조금 여유있게 입고 가고 사실은 귀와 손끝과 발끝만 따뜻하면은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바람막이 입고 뛰다가 나중에 바람막이를 벗어가지고 허리춤에 메고 달리면 되니까 추운 거는요 나가서 딱 한 10분만 뛰면은요 열이 확 나가지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입고 나가지 마시고 워밍업은 실내에서 충분히 워밍업을 해주고 실내에서 나가면서 이제 뛰다 보면은 땀이 나니까 10분만 뛰면 무조건 더워요. 그러면 상의를 벗고 바로 허리춤을 메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풀코스 그렇고 하프도 그렇고 힘은 남는데 지가 나는데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렸고 상당히 사람들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가 많이 나구나. 지가 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30kg이 난다 그러면 한 5kg 전에 아스피린을 먹어준다든가 전해질이 부족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도 나옵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은 지가 납니다. 전해질이 뭡니까? 물에 보면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전해질이 또 어떤 겁니까? 양이온, 음이온,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과학시간. 쉽게 말해서 소금이 어떻게 보면은 전해질의 대장입니다. 자 소금이 뭡니까? 염화 마그네슘이죠. MgCl2. 자 그걸 정제염, 소금 그거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가 나는 게 포카리 스웨트도 전해질이 많죠. 근데 정제염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그런 걸 드시면은 물에서 흡수할 수 없는 전해질. 특히 여름에는 건조경련 지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잘 챙겨가지고 드셔주는 게 여름에는 무조건 중요하고 겨울에는 사실은 건조경련이 나는 경우는 오버페이스 아니면은 거의 안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놓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일단 최대한 많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간 월간 400km를 채워서 JTBC 248을 달성했는데요. 오 고수다. 잘 뛰신다. 저보다 빠르신데요? 248은 잘 뛰시네. 누적거리 500km를 늘려서 달리는 게 향후 기록 향상에 더 도움이 될까요? 누적거리 500km, 400km에서 500km로 지금 이사고 주자가 더 올려가지고 맞아요. 거기 김소영 선수 같은 경우는 월간 800km 최대한 1000km까지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근데 거리를 올리면 부상 당할 위험이 상당히 있으니까 마사지 잘 해주시고 관리하시면서 올려야 돼요. 근데 248에서 기록이 올려봐야 한 45분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아야지 나는 바로 239 가겠다 이런 목표는 좀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고수잖아요. 고수급이에요. 그럼 이제 약한 데에 가면 입상도 할 수 있는 실력인데 바로 239 가기는 힘드니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훈련하시는 게 그리고 케이던스를 조금 올리든지 보폭은 올리신다 그러면은 한 1, 2cm 올린다 생각해야지 더 욕심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케이던스 한 3에서 5 정도 올리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 감독님 보스턴 마라톤 뛰어보셨나요? 예. 120회 보스턴 마라톤 제가 130회 보스턴 마라톤을
참가하려고 합니다. 130회 그 보스턴 마라톤 참가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냥 키스미죠. 제가 키스존에서 키스도 뭐하고 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5km를 빠르게, 왜냐면 그때 번호가 제가 상당히 세계 기록자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 제가 햄스트링 다쳐가지고 보스턴이 내리막이에요, 5km가. 그래 그냥 밀려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뛰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햄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부터 이제 걷디 하는데 서버3 하시려고 하는 분이 나 데려가 나 형님 뽀뽀해야 되는데 그냥 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키스미 존에서 한 적도 못 남기고 그냥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회스러운 부분을 130회 때 갔을 때는 꼭 제가 소원 성실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폭 123 정도 나오는데 풀코스 기록을 어디까지 가늠했습니까? 그거는 이거는 그렇게 네,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케이던스하고 보폭하고 그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보폭이 얼마인데 얼마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캥거루처럼 벌쩍벌쩍 뛰는 사람도 있고 깔아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정답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는 힘듭니다. 자 러닝 초보인데 오르락내리락 언덕 러닝을 하는데 무릎 안쪽이랑 발목 안쪽이 발 디딜 때마다 며칠 때 욱신욱신 아파서 쉬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40분 정도로 거의 매일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덕 훈련을 할 때 내가 아픈 다리가 보면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저도 언덕을 회원들 훈련시키면서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훈련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든가 아니면 시계 방향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에 분명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턴 지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았다 그러면은 아픈 다리가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 다리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대로 턴 지점을 반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아무래도 소염제 묻고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 동마 서브3 이거 하나부터 볼까요? 김보근 선수 키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엄청 빠졌잖아요. 저는 키는 175고요. 몸무게는 이제 보통 평균 한 69, 70 요 정도 사이고요. 오늘은 67까지 그 밥 먹기 전에 67까지 뛰고 배 뛰고 밥 먹기 전에 67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자 동마 서브3 하려고 하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요. 겨울 동안 런닝머신 훈련하려고 하는데 서브3 괜찮을까요? 비추 가능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비춥니다. 네. 런닝머신을 뛰면은 런닝머신은 꼭 이 단계를 높여가지고 하셔야지 킥이 됩니다. 근데 전동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지가 일을 해요. 그럼 발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됩니다. 꼭 레벨을 올려가지고 3, 4, 5, 6단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가급적 로드에 뛰십시오. 왜냐면은 로드는 킥을 해야 나가지만은 런닝머신, 전동 런닝머신은요, 발만 들어주면 갑니다. 제가 참고로, 시속 20 넣고 13초 만에 시속 20 가요. 20 넣고 하프를 1시간 3분에 뛰었습니다. 제가 3분 뛸 실력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계를 알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닝머신을 뛰라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합니다. 선수들이 런닝머신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효과 없습니다. 자, 종아리 근육이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근육 때문에 지가 나는 걸까요? 근육 때문에 근육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변 근육이 장 근육이 발달하고 메인 근육이 성장을 해가지고 더 힘을 낼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근육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근육이 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근육이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터무니가 없고 근육이 외부로 많이 도출돼 보이는 거는 하지정맥류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해가 장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좀 질문이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아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자, 1시간 42분 하프 1시간 42분 때인데 내년 동화 싱글 가능할까요? 1시간 42분? 어렵다. 그러면 싱글을 하려면은 1시간 31분? 31분에서 못 뛰어도 31분은 뛰어야 돼. 32분 안 돼요. 31분까지는 뛰어야 되는데 32분 여자분 같은 경우는 32분 되는 남자는 32분이면 절대 싱글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줄이려 그러면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특단의 조치. 훈련 패턴을 많이 바꾸십시오. 훈련량을 팍 올리든지 아니면은 자세를 몇 가지 확 바꾸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네. 자, 코로 숨 쉬나요? 코, 입 동시에 호흡하나요? 둘 다 같이 사용하십시오. 근데 입이 9할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또 호흡법도 네, 좀 다른 게 있어서 영상에 제가 호흡법, 저희 영상에 호흡법 제가 가르친 대로 해가지고 기록이 뭐 5분 낮추기 했니, 10분 낮추기 했니, 하프 뭐 얼마 낮추기 했니, 하프 저번에 15분 낮추는 사람도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호흡법이 흠흠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감독님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록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질문.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이제 들여 마시는 게 먼저인지 내 뱉는 게 먼저인지 이걸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댓글 한번 보는 거죠. 바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호흡을 하실 때 마라톤을 이제 달리실 때 들여 마시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쉬는 게 먼저일까요? 그냥 본인 생각대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틀리거나 뭐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이니까 호흡법 대해서 다 알 거야. 아, 그래요? 이 질문 좀 멋있는데요. 뭐? 정석근 감독님, 달리기 말고 인생에서 힐링은 무엇인가요? 달리기 말고 인생. 낚시, 감독님은, 낚시, 낚시를 하신다고요? 낚시, 등산, 볼링. 뭐야. 아, 진짜요? 힐링이? 낚시, 등산, 볼링이랍니다. 볼링을 또 감독님 잘 치시나 본데요. 저도 감독님이랑 볼링을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그거 봐, 이거. 내쉬는 거 먼저. 봐, 이거 이거 보신 거네. 내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날숨이 우선이에요. 내뱉으면 들어와요.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쵸. 근데 마신다. 한번 들으셔보세요. 마신다, 내뱉는 게 안 돼. 마신다 이거는 그거네. 후 하면 자동으로 하가 되는 거예요. 후, 하가 되는 거예요. 후, 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먼저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후 내뱉으면 자동으로 살기 위해서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뱉는 게 2가 돼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후, 하가 되는 거예요. 후가 되면 자동으로 말도 이렇게 됩니다. 호흡할 때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릴까요? 뭐? 팔치기 할 때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앞으로 팔을 당길 때 힘을 주는 게 맞는 건지 뒤로 당길 때 힘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요거를 이제 한번 질문? 그건 특수반 훈련을 그래요? 꿀팁을 너무 많이 가르쳤구만. 너무 많아요? 밥 못 먹고 이 살잖아. 팔치기는 근데 엄청 중요하죠. 그 달리실 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를 하나 주자면 땡길 때 힘을 주는 건지 아니면 밀 때 힘을 주는 건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기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경기력에서 그나마 좀 효율성을 좀 느끼려면 뭐가 좋은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근데 내시는 게 엄청 많으시네. 진짜. 안다니까 영상을 여기 그나마 구독자분들께서는 내 영상을 보고 다 그 의미를 이해했고 그걸 실제적으로 달리기 할 때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지. 이분은 다 구독자분이시네. 구독자들 들어왔지. 안 그러면 구독자 아니면 들어왔겠네. 다 뒤로 땡길 때. 다 알지. 영상을 통해서 내가 자세히 관련 영상을 제일 많이 올렸는데 당연히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 없지. 때리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차지 말고 때리지 말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자, 중간에 이거 하나. 자, 잠시만요. 자, 4km 440에서 10km 45분 하려면 아까 했는데. 아까 그거 하신 분이잖아. 그쵸? 못 들으셨나 본데.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똑같은 질문이시네. 무릎을 드는 느낌과 뒤로 접는 느낌 뭐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릎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뒤로 무릎을 굽히는 거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분께서는 롤링을 좀 그거 이제 우리 김보은 코치가 뒤로 롤링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롤링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뒤로 올라가는 거는 뒤로 하는 거는 절대 많이 킥업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속도가 빠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무릎만 들어주시면 자동으로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절대 드는 거 아니에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달리면서 자세 교정하려면 의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어색해지고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세. 자세를 영상.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내가 몸에 이길 때까지는 계속 신경 쓰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워질 때는 이미 내가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쓰면서 의식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조깅할 때. 그렇죠. 많이 조깅해서 빨리 뛸 때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조깅할 때 자세를 수정 고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와, 다 뒤로. 이분들은 다 알아. 영상을 봤으니까. 내가 이 자세 교육 관련된 게 영상의 아유, 감사합니다. 대부분인데 한 30% 정도는 자세 관련된 건데. 저희 감독님 주 직업은 따로 있으십니다. 근데 감독님 주 직업은 설비 쪽인가요? 제가 자격증이 건물 관리, 공장 관리, 옛날에 이제 공장에 공무부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건물이라든가 공장에 그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대기, 보일러, 가스, 위험물, 뭐 이런 소방 이런 쪽에 제가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쪽에 일을 하지 않고 그 운동 관련된 쪽에 헬스장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관리직을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내년에 싱글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훈련을 많이 할까요? 내년. 아니요. 그 얼마나 뛰시는지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글 도전할 실력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춘마에서 318. 춘마에서 318 뛰셨죠. 318. 이번에 춘마 날씨가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은 지금 가능성이 봐서는 있네. 상당히 있네요. 318은 잘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은 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리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장점보다 단점을 몇 가지 좀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워서 런닝머신 경사 8 이상 해놓고 달려보다가 야외 조깅하니 그러면 효과 있습니다. 힘이 덜 들어서 20km 달려도 안 힘들었대요. 그렇죠. 와,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런닝머신에서 효과를 보려면은 경사를 높여놓고 해야지 킥이 됩니다. 아니면 런닝머신에서 정석근이가 합 1시간 3분 뛰었다고 말했죠. 그거는 운동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 기계는 돌아가고 저는 발만 들어주면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킥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려면은 런닝머신은 무조건 경사를 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런닝머신 평탄하게 경사도 제로로 해가지고 운동회가 효과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사대기 때려버리겠습니다. 혹시 박금숙 여기 아십니까? 댓글 상당히 많이 적으시는 지방에 계신 분인데 그래요? 실제로 얼굴은 만나본 한 번도 적 못 봤습니다. 얼굴 한번 못 봤어요? 네. 감독님 얼굴 빨개진 것까지 관리해 주시네요. 네.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코치님 대회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저 말고 감독님이 훨씬 더 많이 뛰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최고 기록 세운 하프 1시간 9분 14초 뛰었을 때가 그때 수원 마라톤이었나? 잘 뛰었네. 그쵸. 경기국제. 그때 장성현 형님이랑 같이 제가 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김포도 9분 몇 초 뛰었지? 그때도 9분 10몇 초 뛴 것 같은데. 그때도 대박. 그때 상금이 300이었지? 네, 300, 하프 300이었고. 1등 제가 그때 3등으로 달리다가 제가 이용국 형님이랑 서건철 형님을 한 2, 3km 남겨놓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도 많이 나고. 제가 그때까지 8km까지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아유, 너무 많네. 조깅 때 보폭만 다르고 케이던스는 같아요. 같이 연습하는 거 맞죠? 보폭만 다르고 케이던스는 같이 연습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강 중에 보폭은 달라지지만 케이던스는 빨리 뛸 때나 천천히 뛸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빨리 뛸 때가 사실은 케이던스가 조금 높아지는 건 맞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제마 때 3시간 1분 했고 아까 종아리 근육 파열이라 12월까지 쉬고 1, 2, 3월 준비하고 4월에 서브3 재도전. 네. 아까 답변해드렸는데. 일단은 회복하시는 거에 좀 그렇죠. 전념하셔야 되는 게 아프지 않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몸무게 80kg 올해 동마에서 250 내년 동마 245 하고 싶은데 살을 빼야 되니까 80kg인데 250이면은 와 대단하시다 이분도. 트레이닝 하시는 분 같은데. 키는 188이래요.
대단하시네. 힘이 좋으시구나. 가능할까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체중을 조금 빼는 것이 아무래도 근데 체중을 뺀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몸에 체지방을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좀 더 키우시면은 우리 거기 한때 상당히 잘 뛰었던 우리 장선 선수 같은 경우도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근육이 상당히 많은 분이죠. 자, 우리 김보곤 코치 같은 경우도 근육량이 좀 많아가지고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지만 잘 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 빼면 잘 뛴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면은 내가 그만큼 탄력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니까 잘 뛸 수 있으니까 억지로 체중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청자분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야, 박근숙님이 저 춘천이래요. 춘천. 춘천 분이시네요. 춘천에는 닭갈비가 맛있죠? 네. 한 달 정도 쉬면 심폐지구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한 달 정도 쉬면? 그렇죠. 엄청나죠. 제가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킵초게 선수가 세계기록 갖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몸이 좀 좋을 때예요. 잘 뛸 때였어요. 잘 뛸 때니까 킵초게가 6개월 동안 운동을 달리기를 전혀 안 하고 제가 운동을 그때 한참 좋게 잘 뛸 때 32분 정도는 뛸 때였는데 제가 영상에 그랬어요. 제가 킵초게 6개월 동안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나오면 제가 풀코스 이깁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6개월을 쉰다, 한 달을 쉰다 이러면 한 달을 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반감기 원리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복귀가 되는 단계, 그러니까 14주, 14일, 그러니까 2주 잔이 15일 정도에서는 이 반감기 원리가 완전히 프로그램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몸에서 인식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2주의 스피드를 까먹지 않게끔 해야 되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4주의 스피드 지구력 훈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생체 리듬을 상당히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 네. 이 데이지는 제 여자친구 같은데요. 그래? 네, 감독님 코치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고로 제마 하프 기록은 1시간 41분. 담배 피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많죠. 잘 뛰신 분들 있죠. 엘리트 선수 중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네, 호명을 하면 안 되죠. 정신 상태가 조금 흐트러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축구 선수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운동 선수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뛰는 선수 마스터즈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초반에 상당히 호흡에 힘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이분 진짜 대단하시네. 달리기로 183kg에서 130kg까지 뺐대요. 많이 뺐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와, 이분 진짜 멋지시다. 운동을 저렇게 빼시네. 네,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겠네. 맞아요. 저 만두집은 운영하다가요, 2년 운영하다가 망했습니다.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아킬레스 건염 때문에 거진 9개월째 고생이 돼요. 아이고, 참 큰 부상. 정형외과 한의원 계속 가다 귀찮아서 안 가는데 다시 가요. 안 돼요. 근데 건염을 걸리셨는데 9개월째면 계속 좀 중간에 뭔가 좀 사용하고 소염제를 묻고 그냥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위를. 그래도 정말 운동하고 싶으면은 테이핑을 하고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뒤에 깔창을 하이힐처럼 깔창을 한 1cm 정도 높고 2cm까지 올리면은 달리기가 잘 안 돼요. 1cm 정도 높은 깔창이 시중에 많이 나와요. 그 깔창이 아니다면 제작 깔창을 만들어 가지고 앞보다 뒤가 높은 하이힐 느낌에 드는 깔창을 넣으면은 아킬레스가 사용 빈도가 작아지면서 쉽게 말해서 이게 더 많이 늘어지면은 더 또 염증이 생기는 일이 생기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시고 아이싱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고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강한 훈련 하지 마시고요.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아킬레스는 악화됩니다. 빨리 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남산 훈련할 때 오르막 오를 때 빠르게 뛰고 내리막이랑 평지에선 천천히 회복하는 것도 훈련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이게 인터벌 훈련에 이렇게 고무줄을 당기고 놓고 하는 효과가 있고 내리막에서는 좀 약하게 하면서 오히려 무릎이라든가 이런 연골에 데미지를 적게 가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무조건 좋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운동보다는 도움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 다른 방법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수영, 자전거, 요가, 필라테스 대체적으로 체력 유지가 될까요? 근데 한계가 있죠.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거를 하면 좋죠.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수영 추천하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수영 추천하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 근육하고 능 근육하고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쵸. 다르기 때문에 능 근육을 정말 그래도 유지하려 그러면은 어떤 부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치 훈련은 가능해요. 피치 훈련이라도 하시면은 자기 최고 기록에서 그렇게 안 벗어납니다. 피치 훈련 할 수 있으면 좋죠. 피치 훈련 하시면은 그거를 한 몇 달을 쉬어도 피치 훈련만 꾸준히 하다가 나중에 로드 나가가 뛰잖아요. 그럼 자기 최고 기록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수영, 사이클 이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한두 달 아니면 뭐 두세 달 쉬고 나가잖아요. 기록이 형편없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내성적이라 혼자 런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 네. 동호회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좋은 지도자분이나 좋은 그 런닝 메이트를 만나서 같이 뛰는 걸 좀 선호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되네. 월간 훈련 스케줄에서 조깅을 얼마 정도의 비율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50에서 한 70%. 그래서 50에서 70%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월간 한 200km 뛴다고 하면 조깅을 200km를 뛴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최대 한 140에서 한 100km 정도는 아무래도 조깅이 맞죠? 하고 네. 현재 10km 42분 나옵니다. 40분 언더 위에 딱 이것만 해라 있나요? 42분에서 40분까지 40분 언더 30분 잘 뛰시는 분이네. 잘 뛰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400 인터벌이지 10km면 10km는 그치 400 인터벌 300 인터벌 하시는 게 맞아요. 3, 400 인터벌 좀 추천드리고 너무 또 오버해서 빨리 뛰는 것보다는 페이스를 맞춰서 처음에 빌드업을 해가 좀 약하게 시작했다가 중후반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오버해버리면은 한 12개를 한다 목표를 했다 그러면은 한 3개, 4개 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후반에 그냥 페이스 뚝 떨어집니다. 초반에 3, 4개는 맛보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중후반을 공략하고 마지막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아까 그 찐 팬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강훈련 없이는 기록 단축이 힘들까요? 4분 30초 페이스에서 멈추고 있어요. 아직 혼띠입니다. 혼띠 하시면 상당히 이제 올라가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변화주, 변속주 아니면은 언덕, 계단 이런 뭐 훈련도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100m 실주로만 몇 개 해주셔도 기록이 확 좋아질 겁니다. 훈련 막바지에 하는 뭐 100m 실주를 평상시에 안 했다 그러면은 내일 했다 그러면 2개 했다 그러면은 한 4개를 올리시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런닝 하실 때 족저근막염 같은데 뛰면 다시 아프다. 자세 문제일까요? 족저는 자 힐프 착지했을 때 오는 부상입니다. 맞죠? 자, 뒤꿈치에 옵니다. 앞에 오는 거는 아닙니다. 앞에는 지관신경종이라든가 그 외적인 부상입니다. 자, 뒤꿈치 쪽에 오는 부상인데 처음에는 좁쌀만한 부상이 나중에 되면 500원짜리 동적 크기만큼 커집니다. 방치하면은. 그러면 수술을 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착지를 저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선생활 그만두고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수술 안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자, 축법을 그때부터 제가 2001년부터 축법을 전족부 착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되더라고요. 그럼 수술 안 하고 됐는데 축법을 바꾸고 또 쿠션화를 신으시고 뒤꿈치에 충격이 가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상에 족저근막염 관련된 영상을 올렸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따라 해가지고 족저근막염 치료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댓글로 지금 요즘 올라오는데 덕분에 족저근막염 낫고 좋은 기록 세웠다는 분들이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그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에서 막 댓글 그런 게 올라오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이분 혹시 조깅할 때 대충 숨쉬기 편한 속도로 페이스 신경 안 쓰고 뛰어야 하나요? 아니면 페이스 정해놓고 맞춰서 달려야 할까요? 조깅은 편하게 뛸 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km 40분 조자다. 그러면은 1분 30초 정도 느린 5분 30초 내지는 6분 1분 30초 2분 정도가 느린 게 조깅입니다. 그때는 코로 호흡이 가능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근데 5분 언더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깅이 아닌 빠른 조깅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주에 가까운 훈련이니까 그거는 조금 개념을 잡고 훈련하셔야 돼요. 조깅은 내가 뛰는 페이스에 플러스 1분 3초 내지 2분 정도 느린 게 조깅입니다. 네. 아, 이분은 참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다치셨는데 운동을 쉬어야 하는 걸 알지만 안 된다고 하시네요. 테이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강해요. 안 뛰면 불안하다고. 다쳤는데 이제 안 뛰면 불안하다고. 그게 이제 달리기 오래 하시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나가서 뛰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중독이 됐죠. 한마디로 달리기, 그죠? 달리기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운동입니다. 철인 3족도 그렇고. 자, 그때는 내가 어떤 부상이냐 따라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쉬어줘야 되고, 그리고 대체 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체 운동을 해가지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중독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진짜 정말로 심한 부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 코치님 팬이고 감독님은 안 팬.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는 네, 고시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속으로 뛰면 계속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면 보완이 될까요? 허리 디스크도 그 있잖아요. 탈출이 있고 협착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있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또 근데 또 제 경험상 제가 이제 뭐 약간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협착증 때문에 시술까지 한 사람 장본인인데요. 저는 감독님의 추천으로 처음에 호흡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호랑이가 걷는 자세라고 해서 호흡법을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하니까 호전이 좀 있어서 그 이제 조금씩 통증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계속 했다가 차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3주 요 정도 가까이 하다가 이제 통증이 조금 사라져서 그때부터 또 안 했거든요. 그럼 또 재발합니다. 그러다 또 조금씩 또 통증 생기고 하다가 이제 그 철봉, 그 턱걸이랑 그 다음에 호흡법을 이제 조금 약간 병행하면서 하니까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2달 정도를 하시면은 거의 지금 현재 허리 관련된 허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요통이 관련된 부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한 2달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은 완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일단 일주일 하면 해보시고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걸 느끼는데 제가 호흡법 영상이 한 3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자세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솔직히 좋아집니다. 저도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확실히 좋아집니다. 다 먹었습니다. 오늘 술 많이 먹었네요.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얼굴이 더 멀개지고 있습니다. 톡톡톡톡. 저는 오른쪽 둔부 위쪽 이상근인가요? 조금 무리하면 통증이 오네요. 근육 부족일까요? 오른쪽 둔부면 둔부가 엉덩이 거기 지금 고관절에서 있잖아요. 고관절이 이렇게 된 있잖아요. 떡잎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다 달라지는데 안쪽이라 그러면 이상근이 맞습니다. 이상근 부상이면은 병원 가도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를 해도 안 낫습니다. 그 요즘 유명한 그 체외 충격파 뭐 2년 해도 안 난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한 방에 안 살려주셨습니다. 제 영상에 그 치료법 올려놨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상근 아프신 분들 다 나았습니다. 근데 고관절은 그건 아니에요. 치료가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니까 이상근은 정석근이가 다 치료해줬습니다. 아픈 사람들 공짜로 해줬습니다. 참고로 영상 찾아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 회원 2명도 제가 살려줬습니다. 보셨죠? 네. 2명 살려줬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한 명씩. 아프긴 아픕니다. 겁나게 아픕니다. 참고로. 근데 낫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나아버립니다. 감독님 골반을 좌우로 흔들면서 달리니까 힘이 상당히 덜 들고 다리가 몸 중심에 착지가 잘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골반을 경보 선수들이 달리는 걷는 형태의 쉽게 말해서 골반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의 보폭을 1m짜리가 1m 10이 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활용하다 보면은 기록이 조금이 아닌 상당히 많은 기록이 단축이 됩니다. 골반을 사용하는 달리기, 그러니까 결국은 허리를 이용하는 달리기죠. 그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분 말씀도 감사하네. 두 분 달리기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늘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뭐 드세요? 지금 이제 다 먹고 이제 라면에다가 이제 맥주 마시고 있습니다. 맥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하긴 내일 월요일이라가지고. 제가 내일 휴가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2월 달에 2개 더 쓰면 이제 땡입니다. 자, 저는 하프 2회 완주했고요. 꾸준히 조깅하고 있는데 내년 대구 국제 마라톤 풀코스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 30km라도 달려봐야 하나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이분은 저기요 하프 2회 완주했으면 풀코스 쉽지 아니,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 또 풀 도전하시는 게 멋지죠. 그러면은 응원하겠습니다. 풀코스 준비하시려면 30에서 35km를 6회 하시면은 걷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근데 4회 하시면은 걸을 확률이 50%고 2회 하시면은 무조건 걷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어떻게 자, 이제 마무리. 자, 앞으로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동안만 좀 질문 받고 소통하다가 저희도 이제 와, 마무리 지금 시도하죠. 최고 많이 들어왔네. 120명. 아까 200명 넘었어요. 200명 넘었어요. 네. 자, 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10km 44분, 하프 100분, 춘마 337 했습니다. 내년 동마의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데 어떤 훈련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춘마 전엔 월 150에서 200 조깅하고 30km 3번 정도 달려봤습니다. 10km 기록과 하프 기록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37 했으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네요. 10km 44분 정도 뛰실 실력이면은 3시간 28분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25분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풀코스 기록이 한 10분 정도가 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뒤심이 부족하다는 거고 30km 이후에 공략법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에너지가 후반에 많이 다운되는 거라 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10km 44분이면 좀 잘 뛰시는 잘 뛰시는 분이에요. 분이니까 3시간 37분 됐으니까 많이 못 뛴 편이지. 그러니까 하프가 100분이고 337이면은 330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구력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람들이 힘들게 왜 달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힘들게 달리냐고 하면. 세상에 보약은, 몸에 좋은 보약은 입에 씁니다. 하지만 달리면은 그 당시는 힘들 줄 몰라도 내 몸이 기억하고 나중에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을 상황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병원에서 당신 죽어요, 시한부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운동을 찾습니다. 왜 운동이 좋은지 의사가 왜 운동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의 척도는 달리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달리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빨리 뛸 때는 나는 오늘 미션 성공해야 된다. 본인은? 우승이죠, 우승. 우승, 이건 대회고, 대회 때가 아니라 그냥 달리면서. 저 달리면서는 일단 훈련할 때는 그래도 그 훈련 스케줄에 맞게 이제 페이스 맞추려고. 미션을 성공하려고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숫자 셉니다, 그냥. 숫자 1부터 100까지 세요. 그럼 1부터 100까지 세다 보면 어느 정도 200m, 300m 와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방법이. 저하고 비슷합니다. 숫자 저는 케이던스 셉니다. 한쪽 발 기준으로 내가 하나, 둘, 셋, 넷. 그거 팁 하나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훈련하실 때 뭐 빌드업이나 어쨌든 뭐 그 트랙에서 뛰실 때 뭐 그 한 바퀴 400m잖아요. 그러면 400m 뛸 때 뭐 왼발이나 오른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 세는 거.
그래서 본인 케이던스 계산하는 거나 저는 이제 오른팔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뒤로 당길 때 하나니까 왼발이 지면에 닿을 때가 이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왼발이 100발이면은 양발이 되니까 200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m 50초 후레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수 시절이고 400m가 제가 절대 스피드는 아마 우리 마라톤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는 엘리트 포함해가지고 제일 좋았어요. 물론 뭐 400 전문 선수한테 안 되지만은 그때 제가 뛸 때 보폭이 2m 15가 나왔어요. 2m 10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제가 200을 얼마 통과하고 이 발을 세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도 선수들 애들 우리 회원반 잘 뛰는 선수들 끌어줄 때 400m 뭐 72초 뛴다 그러면은 33발, 32발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200m를. 그러면은 한쪽 발 기준이에요. 그러면 200m 갔을 때 얼마에 돌아가고 400m 갈 때 얼마. 그걸 페이스를 제가 초를 시계를 계속 보는 게 아니고 발로 셉니다. 그래서 33발이 나오면 늦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음 200을 좀 더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1발이 나왔다 그러면 오버페이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속도를 다운시킵니다. 그렇게 저는 케이던스 위주로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보폭과 그게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 리듬을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아까 김보근 선수가 하나 둘 세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대회 뛸 때도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케이던스가 다운되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상당히 그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자, 영상 5도, 7도에서 싱글렛 쇼츠 입어도 괜찮을까요? 영상 5도면은 무조건 영상 싱글렛 5도, 7도면요. 무조건 입어요. 엄청 좋은 날씨예요. 날씨가 최고 좋은 날씨입니다. 엄청 좋은. 기록 베스트 기록 뛰기 나오는. 엄청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최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 이상 좋은 날씨가 없습니다. 추우시면은 조깅할 때 이제 옷 껴입고 조깅하시다가 토시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토시는 그 정도 날씨면 해주시면은 옷을 긴 팔 입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 내고 이제 딱 대회 뛸 때는 좀 벗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이제 1분 뒤에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 있는데 자, 그럼 요거 딱 그럼 질문 2개만 더 받을까요? 그래요. 그럼 괜찮을까요? 조금 오버 딱 되겠네. 두 개만 간단한 거 받겠습니다. 자, 반포에서 감독님 보면 안아드려도 됩니까? 남잔가요, 여잔가요? 그게 중요해요. 자, 반포에서 감독님 보면 안아드려도 됩니까? 뭐 남자면 감독님 도망가실 거고,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훈련 중에는 앉으면 안 됩니다. 자, 감독님 달리기 오래 하면 치매 예방도 된다는데 감독님 기억력 깜빡하시는 건 없으신지요? 저도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많이 오늘 아까 깜빡하는 거 봤죠? 근데 나이 앞에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봤죠? 요거. 뭐야, 달리기 오래 지금 하면 어떤 거? 이거야 뭐야, 이병도 뭐야 이거? 아니야, 아까 이게 아까 아까 그거구나. 치매 예방이고. 요거 마지막 분 이거. 자, 서브3 하시는 분 중에 흡연하시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제법 많아요. 아까 그거네. 이건 흡연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이거 하나 좀. 달리기 하면 우울증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우울증을 해방하는 데는 달리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상당히 도움됩니다. 맞습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저희 클래스에 정말 잘 뛰는 누구죠? 준서 얘기하자면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이제 약간 자폐 2급 자폐인 요번에 전국체전 동생인데 2연패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관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친구도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지금 계속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정신력이 뭐 정말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질문 자체가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이제 좀 달리기 하면서 뭐 힘든 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준서 같은 경우에도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폐를 앓고 있는데 근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더 잘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러닝은 인생의 최고의 보약이고 러닝 파트너를 러닝 메이트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제가 달리기 30몇 년을 했는데 마스터즈하고 있는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건강이 해로워서 내가 죽기 직전에 시한부 인생을 받아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하고 오신 분도 있었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냥 제가 뛰다가 달리기가 기록 목적으로 오신 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나중에 정말 알고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달리기가 진짜 최고의 진짜 멋진 파트너고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달리기로 치료 못하는 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로 건강을 만들고 음식으로 나의 건강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식과 달리기는 인생에서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좋은 파트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석근 헬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헬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만들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닌 건강을 같이 한번 도모하는, 그래서 헬스 라이프라고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헬스 라이프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하신 거는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고 아주 잘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분명히 내 이 달리기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질문이 있지만 답변을 못 해드리고 내일 저희들 또 서해안 쪽에 변산반도 쪽으로 돌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씻고 자야 됩니다. 우리 오늘 김보건 코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김보건 코치 내년 동화 잘 준비하시고 여기 또 이분들 오늘 만나면서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를 제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독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오랜만에 여행 왔는데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러닝을 하면서 이제 많이 소통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정말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